프리즘이랑 마이리오까지 바로 진행합니다. 게다가 마이리오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내용이. 난이도가 지금 쉬운 순서대로 해놨어요. EV3 쉽고, 프리즘 쉽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마이리오예요. 처음 접근했을 때. 그리고 아예 쌩 모르시는 분들은 EV3가 오히려 마이리오가 쉽습니다. 왜냐? 코딩이라는 거는 문법을 다 외우고 쳐야 되는데 EV3나 마이리오 같은 랩별 코딩들은 그냥 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만 프로그램 짜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아두이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좀 친숙하실 겁니다. 테트리스 프리즘이라는 거는 테트리스사에서 나온 모터를 제어하고 다양한 센서들을 DAQ할 수 있는 컨트롤러예요. 여기에는 이제 똑같이 아트메가 칩이 박혀 있고 그 아트메가 칩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트리스 프리즘 로보틱스 컨트롤러 하고요. 그래서 시어너버 익숙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지간한 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 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로 나온 이유가 뭐냐?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 자, 여기서 막간용에서 하나 손 들고 갈게요. 자,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 맞추시면 뭔가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간단해. 간단하다? 아, 땡이야. 범용성이요. 범용성? 절반 정도 맞았어요. 싸다. 싸다. 아니. 얘는 공짜니까 싸다는 좀 아니죠. 얘는 공짜예요. 사실 여러분들 드릴 선물이 없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제가 많아요.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 한 50% 정도 맞았어요. 얘는 예제가 정말 풍부합니다. 어지간한 얘도 다 치면 나와요. 저도 프로그램 짤 때 아두이노 써서 좀 이번에 이 아두이노 써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레뷰는 좀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어렵다 하시고 EV3이 많이 배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나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깐난애기예요. 이 깐난애기 이용해서 좀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내가 또 수업을 많이 야근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센서들을 저도 다 예제를 끌고 와서 그 예제에서 내가 필요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점은 예제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어지간한 센서 그리고 어지간한 모터 컨트롤러 다 예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거는 예제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왜냐? 예제만 갖다 쓸 수 있어도 여러분들 70%는 이미 다 넘어오신 거예요. 나머지 30%는 이제 알고리즘, 배열 같은 거 이제 직접 하시면 돼요. 제가 알고리즘이나 배열까지는 출제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다음 세미나 오셨을 때 힌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컨트롤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 컨트롤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USB로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터 제어 확장 포트가 있어서 최대 8개, 총 이 두 포트 포함하면 최대 10개의 DC 모터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제어 서버를 지금 2개밖에 제어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예요. 요거 5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서 포트 4개, I2C 포트 하나, 아날로그 센서 포트 하나. 자, 제가 EV3 설명할 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제어기를 쓰겠다라고 선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나는 센서를 몇 가지를 쓸 거고 어떤 종류의 센서를 쓸 거다. 이게 첫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나는 지금 센서를 뭐 터치 센서나 컬러 센서면 충분해. 그럼 EV3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I2C 센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전을 이용해서 남들과 하는 좀 독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럼 비전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는 카메라 연결 포트가 없죠. 그러면은 I2C 비전 센서를 쓰거나 아니면 마이디오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몇 개의 모터를 이용하고 어떤 모터를 사용하고 센서 포트가 몇 개나 필요하냐 그런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내 제어 능력이나 학교에 있는 거는 프리즘인데 나는 지금 마이디오를 쓰고 싶다. 아니면 요걸로 한계성이 있다. 근데 마이디오가 없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 프리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죠. 자, 조금 여담으로 넘어가는데 여튼 이렇게 센서 포트가 총 7개가 있고 I2C에 대한 개념은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하나의 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신할 수 있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정지 버튼, 그리고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시작 버튼을 쓸 수도 있고 유저 디파인 버튼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안 하는데 여기에 사용자 정의 LED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센서는 이 라인 파인더 센서라는 것과 울트라소닉 센서 그리고 토큰 어떤 모터는 지원 안 돼요.
라인 파인더 센서는 내가 지금 바탕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해서 라인의 존재 여부를 검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는 말 그대로 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복붙 해놓고 안 바꿨네요. 이거 토크나우트 모터라고 해서 DC 모터예요. 12V로 구동하는. 자, 이거는 이제 확장 포트에 대한 안내인데 여기에서 보면 뒤편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RJ45라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꽂는 건데 RJ45라는 건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세트 나갈 때 다 같이 나가요. 또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대 4개의 DC 모터 및 서브 모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굳이 이 페이지를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자료도 다 제공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확장 포트가 몇 개까지 확장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저도 처음 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이용하면 되겠지 했는데 최대 4개가 합계돼요. 그러면 이 최대 4개라는 말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모터를 10개를 쓸 거냐 아니면 나는 DC 모터 6개만 쓰고 서브 모터 20개를 쓸 거냐. 지금 여기서 이제 대만에서 끝날 수도 있고 요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어요. 뭐 건축가나 코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큰 졸업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뭔가 작품의 스펙을 확인할 때는 최대 어디까지 성능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데이터 시트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릴게요. 그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건 라이브러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예제 코드 들어가면 맨 하단에 새로 나온 건 생기게 될 거예요. 테트리스 프리즘이라는 예제가 명칭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총 5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엔코더 예제, 엔코더 컨트롤 확장 지역의 컨트롤러 예제, 그리고 기본 가이드.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 있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모터 굴리는 법, 센서 대입하는 법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방법에 대해서는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프리즘 강좌 가이드 참조해서 이 예제 등록하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초음파 센서. 성능은 간단해요.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게 저희가 좀 하기 쉽게 안내를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기 쉽게 있는 거 그냥 갖다 꽂아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못하게 되는 거. 내가 원하는 센서를 구매를 했는데 이 센서를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센서 사다 끼웠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 모든 게 범용성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센서 같은 걸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보셔야 될 자료, 제일 주관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얘가 지금 몇 볼트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3.2V에서 5.2V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내가 전원을 최소 3.2에서 5.2V는 넣어줘야겠구나. 그러면은 이 전원은 어디서 나오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테트리스 배터리라는 거는 총 12V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첫 번호 높죠. 12V. 그래서 12V를 여기다 바로 때려넣겠다. 그래서 얘를 바로 사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센서 하나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내 제어기에서 몇 볼트가 나올까? 지금 여기에 소개는 안 돼 있는데 이 컨트롤러 자체는 이 포트에서 5V가 나와요. 5V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센서를 그냥 툭 꽂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 전압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이 레인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 거리예요. 나는 지금 한 100cm 이내로 쓰고 싶은데 얘는 지금 350cm까지 감지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충분히 쓸 수 있어.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지금 물체의 거리를 1cm, 나는 제 1cm 앞에까지 직진을 하고 싶어. 1cm, 그래서 정면 1cm에서 멈추고 싶어. 그러면 얘는 쓰면 안 돼요. 왜냐? 얘는 범위가 2cm부터 350cm 때문에. 그리고 레졸루션이 1cm다. 나는 미리 단위로 재우고 싶다. 그래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이용해서 측정할 거리,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해능이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을 한번 더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측정 범위, 내가 직진선으로 감지를 하느냐 아니면 방사적으로 감지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데이터 시트는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회사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시트 있는 것만 알고 들어와도 이쪽 전자계열이나 뭐 이런 하드웨어 계열이라고 할게요. 전장 계열이라고 하죠. 전장 계열 들어왔을 때는 데이터 시트만 읽을 수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 정말 툭 던져주시거든요. 야, 이것 좀 조사 좀 해봐. 그러면은 제가 정말 멘붕이 와요.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까? 그러면 저도 맨날 하는 게 디스크리시브한 겁니다. 데이터 시트 한 2, 30개 다 다운받아 보다가 내가 원하는 스펙만 찾아요. 전원 맞느냐,
내가 지금 여기 쓸 수 있는 통신용 IC 모듈이냐 아니면은 전원이 안 맞는다. 그럼 바꿔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업무를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설계도 하고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앞전에 좀 문제가 있던 게 저희도 설계를 5V로 했는데 아니지 3.3V로 했는데 그 센서 전원 범위가 5V라서 결국에는 지금 3일째 그 IC만 하나 찾고 있습니다. 여담이에요. 자, 이거는 예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 해볼 건데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이 시리얼 모니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몇 센치를 받아오고 있는지 쓸 거예요. 이 시리얼 모니터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점은 아까 EV3에서는 달리 프로그램 안 짜도 옆에 하드웨어 페이지에 내 센서가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가 뜨고 있다고 보여줬죠. 그럼 아두이노에서도 똑같이 이 시리얼 모니터 기능을 이용해서 똑같이 내가 지금 센서에서 어떤 것을 받아오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정보를 받아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조금 불편하신 점이 그럴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어디가 실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따로 짜놓는 거예요. 데이터 수신용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내가 대에서 쓰실 프로그램 하나. 그래놓고 시리얼 모니터 켜서 지금 어떤 몇 번 센서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맨 처음에 키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보이드 셋업, 보이드 루프.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아두이노 접근하기 힘든 게 헤더 파일을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헤더 파일의 이름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그거 안 해보고 써가지고. 자, 그럼 파일에 예제. 나중에 이제 예제 같은 거 넣으실 때는 여기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집으로 라이브러리 추가하시면은 쉽게 그냥 파일 그대로 다 라이브러리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 참조하세요. 자, 파일에 예제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은 제가 여기 등록해놓은 예제들이 뜹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모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 그루브 센서에 대한 예제를 또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또 추가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일단 이 프리즘에 대해서 프리즘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즘 가이드 시작. 여기서 울트라소닉 5번 예제입니다. 요거 열고 나중에 이따 쉬는 시간에 앞에서 나와서 보기 시작이 될 건데 이런 장비를 쓰시다 보면은 위쪽에 LED가 있다가 펌웨어를 넣을 때 깜빡깜빡이는 걸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멸되는 거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제품하고 통신을 하는데 뭔가 정상적으로 돌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게 통신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포트가 내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은 속성 들어가시면은 요즘에 PC들 직접 안 만지시나 봐요. 장치 관리자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맨 처음에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내가 연결된 포트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컴포트에서. 그러면은 장치 관리자 포트 그리고 USB 시리얼 포트 7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윈10 쓰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자동적으로 잡아주는데 윈7 그리고 아직도 나는 보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XP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내 구글에 치면 또 더 나와요. USB 시리얼 포트 이거 치면은 그 드라이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하셔서 장치가 연결된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컴7에 연결이 되어 있죠. 컴7 그리고 글자를 좀 키울게요. 폰트 컨트롤 플러스. 자, 이거 지금 붙였구나. 지금은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아까 어떤 이제 include prism 헤더 파일, 헤더 파일에 대해서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즘 코드에 대해서 명칭을 정해준 거고, 내가 사용할 프리즘의 이름은 그냥 프리즘이다.
아니면 나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뭐 로보엘이라든지 이준섭이라든지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려드릴 거는 셋업 창과 루프 창이 있습니다. 셋업 창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초기화를 해주신다, 초기 설정이 들어가는 셋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입력하고 나면은 그냥 그 값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루프에 넣으셔야 되고, 나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얘는 그냥 한번 실행하고 말 거야, 그런 셋업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보시면은 프리즘 비긴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내 장비를 초기화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시리얼 통신은 9600비트 레이트로 통신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확인하실 부분들이, 내가 타이핑을 하고 났을 때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있던 것들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런데 타이핑하고서 오타나거나 아니 스페이스바, 그 대문자, 소문자 구별 다 해요. 대소문자 구분을 잘못해서 그냥 이거 B를 소문자로 써서 실행이 안 된다, 그리고 검은색이야, 그러면 이게 다 색깔 바뀌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보이드 루프에 대해서는 이제 시리얼 통신 들어가서 시리얼 프린트 F, 그리고 소나 센서 리드라고 해서 나는 지금 포트 3번에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센티미터라고 해서 뒤에 붙여주겠다, 그리고 딜레이는 200ms로 움직이겠다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카페에다 이제 링크 하나 걸어드릴 건데,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안다고 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숨어있는 코드들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래서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두이노 쉽게 따라하기라는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문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런 시리얼 비긴이 뭔지, 시리얼 프린트가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뭐 난수 같은 거 쓰고 싶은데 그 난수에 대한 함수명이 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자, 바로 예제 돌리겠습니다. 스케치 툴이거나 툴 들어가시면은 시리얼 모니터 요거 켜놓고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 누르시게 되면은 컴파일러 중이라 뜨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구가 주르륵 뜨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떴는데 가끔가다 이 통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다시 해주시면 돼요. 에러 난거 아니면은 그냥 통신 실패했을 때는 다시 그냥 업로드 해주시면 그냥 충분히 올라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띄우고 프로그램을 스타트 버튼, 여기 녹색 버튼이죠,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515라고 뜨죠. 313까지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515라고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달려있는 게 이게 초음파 센서인데, 앞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보시면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수치값이 변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물체마다 이 초음파 반사량도 조금씩 달라요. 내가 지금 유리 벽면이냐, 나무 벽면이냐, 아니면은 쇠, 알루미늄이냐, 음파재질이기 때문에, 음파이기 때문에 이 물체마다 흡수율이 다르죠. 그래서 그 반사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100이랑 딱 맞춰놨다, 박스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코맥스라는 재질을 쓰고 있어요. 플라스틱, 종이하고 플라스틱 차이죠. 그 재질 따라 봐도 이제 반사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꼭 내가 원래 위치에서 얼마 정도의 차이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대한 안내까지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토크나도 모터라고 해서 모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모터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시게 될 점은, 얘도 첫 번째로 똑같이 전원이 몇 볼트가 들어가느냐. 지금 저는 12V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터도 12V예요. 근데 모터에다 이제 내 전격 전압 이상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과도한 출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전류가 이상으로 들어가서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전장 제어를 구별하실 때 좋은 점은 내 전원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점은 항상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 얘는 100rpm으로 돌게 되고, 그리고 얘는 엔코더가 후방에 내장이 돼 있는 모터입니다. 기존의 테트리스사에서는 엔코더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아예 일체형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엔코더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엔코더는 이제 엔코더도 좀 종류가 많습니다. 인크리멘탈 엔코더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인크리멘탈 엔코더라고 해서 내가 원판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원판에 이제 홀들이 여러 개에서 뚜뚜뚜뚜 뚫려 있어요. 원판에 따라서. 그러면은 센서가 이제 모터가 회전하겠죠. 그럼 그 원판도 같이 돕니다. 그럼 고정된 센서에서 원판에 뚫린 홀에다가 엣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구형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엣지에 따라서 나 모터가 한 바퀴 돌았는데 엣지가 6개 나왔어. 나는 레졸루션이 지금 6이야.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바퀴 회전할 때 모터 샤프트, 여기 샤프트 기준이에요. 이 샤프트 기준으로 해서 한 6번의 펄스가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어박스가 60대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 바퀴 회전할 때 얘는 60분의 1만 회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바퀴가 돌려면은 여기서 60바퀴 회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터 샤프트에서는 6번 돌 때 아웃풋 샤프트에서는 36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코더 값이 얘는 한 바퀴 돌 때 엔코더가 24펄스가 나옵니다. 모터 기준, 후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모터가 최종단 기어박스 나와서 이 모터 끝에서 이 끝에 있는 게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엔코더 값이 총 144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돼요. 이게 뭔 소리까? 헷갈리시면 나중에 60 곱하기 6이나 60 곱하기 24 해보세요. 그럼 1440 나와요.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엔코더 쓰시는 분들은 중요하니까 이거 꼭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참조를 하시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제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모터 컨트롤 똑같이 예제, 프리즘 가이드, 두 번째 모터, DC 모터 컨트롤. 엔코더 이용한 예제를 보고 싶을 때는 엔코더 이그젠플을 들어가시면 돼요. 엔코더가 내가 원하는 위치를 할 때는 가장 그거만한 게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자, 그리고 이 예제를 돌리게 될 건데 이것도 똑같죠. 그냥 이제 맨 처음에 초기화 해주고 시리얼 통신 안 쓰니까 시리얼 비트레이트 설정 안 해준 거고 그다음에 그냥 프리즘 셋 모터 파워라는 모터를 전력에 그냥 파워 힘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똑같이 아까처럼 아두이노 들어가셔서 파일 예제 밑으로 쭉 내리면 프리즘 가이드 모터 요거를 그냥 돌리면 되는데 전 이거 좀 너무 느려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조금만 더 빠르게 저장을 했어요. 저하고 이거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조금만 다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두이노 자체는 저장 경로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폴더 게스타트 액티브 무브 DC 모터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아두이노 요 프로그램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 근데 나중에 나 이 프로그램 이름을 해야 되는 거 되게 헷갈려. 나 이거 모터 1이라고 바꿀래. 해서 바꿔버리면은 이 프로그램 안 돌아요. 그리고 모터를 항상 이름을 바꾸실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 해야지 경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거 이름 안 바꿔버리면 나중에 프로그램 못 쓰십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예제 코드 그냥 별거 없기 때문에 바로 돌리겠습니다. 업로드 하고 앞자리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앞에서 반짝반짝 전멸하는 거를 통신하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소프트 돌죠. 그냥 돌립니다. 그냥 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거 잠깐 보는 동안 마크용에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대회 나오실 때 프로그램을 항상 로봇에 넣어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봇을 밖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대회 운영을 알고 있을 때 로봇 제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PC엔 절대 손 못 대요. 그리고 나서 저 실수로 프로그램 로봇에 프로그램 안 넣고 제출한 것 같다. 다시 좀 넣게달라. 그거 얄짤 없습니다. 안 받으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앞팀 돌리고 있는 사이에 프로그램을 수정했을지 안 했을지 그리고 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나 이 영어 하나 더 넣었다. 이럴 때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일체 용납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내면 끝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해서 이제 프리즘 쪽 세션을 끝이고 이제 제일 어려운 마이리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